사칙연산이라는 것은 실수에서의 사칙연산은 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런데 집합에서 연산은 네 가지야. 자, 한번 해보자. 시작. A 합집합.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뭐는 원소는 A나 또는 B에 적어도 둘 중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부분이야. A나 B 적어도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냐면 A 교집합 B는 뭐다? 얘의 원소가 있는데요. 얘의 원소가 있는데요. 그 원소는 A에도 들어가고요. 여기가 AND야. B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느 부분이냐면 A도 되고 B도 되는 거니까 6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이거를 갖다 합집합이라고 읽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합에서는 뭐라고 읽냐면 꼭 뭐같이 생겼어? 컵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갖다 컵 이런 식으로 읽어. 그래서 A 컵 B 하면 A 합집합 B를 뜻하는 거야. 이거는 꼭 뭐같이 생겼어? 모자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 캡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거 A 캡 B 이런 식으로 읽어도 무방해. A 캡 이렇게 읽어. 이건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알았냐? 왜? 우리가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됐지, 먼저 이제? 됐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해서 이거는 얘의 원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고요. 전체 원소는 되고요. A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있으면 A가 아닌 거 여기가 바로 뭐냐면 A의 여집합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바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하나 더 A 차집합 B라는 게 있어요. A 차집합 B. 얘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는데요. 얘는요. A에는 들어가고요. A의 원소는 되고요. B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 A야. 순수한 A. 여기를 갖다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A 차집합 B는 특히 굉장히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이 차집합은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과 같아요. 근데 이걸 알아둘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 차집합 B가 꼭 A 차집합 B만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알았냐? 이 차집합이라는 자체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 교집합 B는 쉽지. A도 되고 B도 되는 거. 즉 12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도 되고 소수도 되는 거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는 뭐야? A 합집합 B. 소수와 뭐 20의 약수를 합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즉 소수이거나 또는 20의 약수인 거 찾아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는 12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20의 약수를 써야 된다는 거. 근데 봐, 물론 이걸 갖다 이 3번을 풀 때는 A의 여집합, 즉 A가 아닌 것들과 A가 아닌 것들과 C가 아닌 것들 그거가 겹쳐지는 원수가 뭐냐 이렇게 찾아도 돼.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사집합의 성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가 같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C 차집합 A랑 같은 거. 얘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어?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혹시 없나? 질문이 없어요? 그 다음 볼까?
그럼 한번 문제 보자. 자, 전체 집합이 위에 두 부분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자, 이런 문제를 갖다 먼저 알아두려면 가장 먼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그림이 나와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음 중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A가 되더라. A와 B가 겹치는 자체가 A더라.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를 합치면 B가 되더라. 맞아? A와 B를 합치면 뭐가 돼요? B가 됐잖아. 그 다음 B에서 A를 뺐대요. B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맞아? 틀렸어. 왜? 요 부분이 남죠. 요 부분이. 됐어요? 남지. 그 다음 얘 A차집합 B가 뭐야? 자, A차집합 B가 뭐예요 지금? 공집합이지.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이건? 전체 집합이지.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자체는 전체 집합에서 그 부분을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내면 이건 뭐 뺄 게 없으니까 이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또 이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뭐냐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일단 A하고 B하고 교집합은 A가 될 거고 A 합집합 B는 B가 될 거고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여집합을 하면 잘 봐. A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야. 이 바깥 부분. B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야. 그러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지 반대로. 그렇겠지? 자, 그래서 여집합을 하면 여집합을 이렇게 씌우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자. 알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주자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된다. 즉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면 얘도 성립한다. 잘 봐. A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지. B는 이 부분이죠. 이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이렇게 시험에는 그냥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줘. 고등학교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 그러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아 이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돼. 이해했어? 됐지? 그럼.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다음을 이용해서 증명해봐라. 이용해봐라.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는 건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는 거는 쉽지. 근데 집합이 세 개일 때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면 돼.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해보면 돼, 이건.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어떤 부분이냐면 A에서 B를 뺀 이 부분이야. 됐어요? 그 다음 A 차집합 C는 어느 부분이야? A에서 C를 뺀 거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됐냐? 됐지? 이 부분이야. 결국은 이거를 합하니까 지금 이 B꿈치 부분이 전체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거야. 그럼 얘를 갖다 한번 해보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렇게 C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B교집합 C는 얘거든요. 그지? A에서 이 부분을 갖다 빼면 결국 뭐만 남아? 얘만 남죠. 얘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집합의 연산법칙 이거 자꾸 해보는 연습해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크게 연산법칙을 쓰는 것은 뭐냐면 차집합의 성질과 분배법칙과 드모르 간의 법칙을 많이 써. 이걸 갖다 그대로 한번 이용 한번 해볼 거야. 자,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A 교집합 B의 얼마?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얼마? 여집합 그지? 자 A 들어가고 교집합에 여기가 합집합이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해서 A로 묶으면 여기가 A 교집합으로 묶이고 됐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B의 여집합 뭐가 돼?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여집합 무슨 법칙이 떠오르는 거야, 또?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따라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B 교집합으로 바뀌고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 봐.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차집합. 따라서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성립하더라라고 해서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얘가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걸 쉽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번 해보세요. 너도 직접 이렇게 많이 해봐.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알았냐? 됐지? 자, 이제 굉장히 문제를 해석해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A와 B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이제 해석해야 돼. 아까 얘기해줬지. A 교집합 X가 됐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만약에 요까지만 내놓고, 조건이 여기까지만 내놓고, 다음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읽어보면 돼. 시작 읽어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A의 뭐 구하라는 뜻이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만 났다라면 이건 몇 개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 A의 원소가 5개네 얼마? 2의 5제곱, 32, 32개. 요까지만 냈다라고 한다라면.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있네. 이 집합과 X를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 이건 또 어떤 의미야? A 차집합 B라는 의미. 뭐의? X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의미. 그럼 이제 얘와 얘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차집합 B, A 차집합 지금 B가 뭐야? A에서 B를 빼고 A에 남은 원소가 뭡니까? 2하고 얼마? 4야.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나로 쭉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를 포함시키려면 원소 X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2와 4가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건 이런 뜻이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그 원소를 어떻게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다? 같더라. 그래서 이 정답은 8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집합 앞에 n자를 나타내면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원소의 개수. 그러면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러면 봐봐. 여기 이 그림 봐봐. A의 원소 합에다가 B의 원소를 더해. 그런데 요 가운데 이게 몇 번 들어갔냐? 그래서 한 번을 빼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에다가 B를 더하고 뭐를 A 교집합 B를 한번 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넘어가서 저쪽으로 플러스가 되고 얘가 이 자리로 와서 마이너스가 되면 되니까 결국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A와 어떻게 한 다음에 B를 더하고 뭐를 빼내라? A 합집합 B를 빼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됐어? 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집합. 자, 요거 이제 2개 알아둬야 되고요. 여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 이 문제니까 이거는 결국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 집합의 개수를 빼내면 바로 여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예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 하나만 알아두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건 알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도 마. 알았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구하는데 덜컥 이거를 갖다 잘못해서 A에서 B를 이렇게 빼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절대. 왜냐하면, 자, 봐봐. 전체 집합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는 여기를 구할 거야. 요거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런데 A에서 B의 개수를 빼버리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빠져버리잖아요. 개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뭐를 빼야 돼? A 교집합 B의 개수를 갖다 빼야 되는 거. 그렇구나. 중요한 거예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A에서 겹쳐지는 거를 갖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합이든지 마찬가지야. 얘 차집합 얘를 할 때는 얘의 개수에서 얘와 얘의 교집합을 빼내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물론 또 하나 A하고 B를 합한 다음에 B를 빼내는 것도 또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되냐?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갖다 구하래. 그러면 A 차집합 B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갖다 보면 돼요. A 차집합 B는 분명히 뭐에서 뭐를 빼라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도 되고, 알았냐? A에서 A 교집합 B를 구한 다음에 빼도 돼.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거 얼마야? 12지. 그럼 A 차집합 B의 개수가 12개야. 그럼 얘의 여집합이니까 35에서 12개를 빼내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 얼마? 3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결됐냐? 됐죠. 그런데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자, 이제 뭐 활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한 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1학년 일반 34명 중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농구공 17명, 18, 17명이래.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농구공만. 자, 이런 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쉬워요.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집합을 A라고 할게요.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자, 일단 A를 표현하면 A가 몇 명이야? 18명. B, 농구공을 B라고 표현하면 얘는 얼마? 17명이야. 18, 17명. 됐지? 그런데 얘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겠냐?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이걸 갖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집합. 자, 축구공, 농구공.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이 바깥 부분이야. 이 바깥 부분이 집합으로 뭐예요? 집합 부분은 뭐야, 얘가? 집합으로 뭐야? 집합 부분은 어떤 집합이야? 이 바깥 부분. A, 그렇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얘의 개수가 지금 얼마? 5명이라는 얘기예요. 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지. A 합집합 B는 얼마야? 전체 몇 명 중에서 34명 중에서 5명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란 얘기야? 29명이란 뜻인 거야. 이렇게.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가 5명이야. 여기가 5명. 그럼 여기 요 겹쳐지는 A 교집합 B가 몇 명이냐? A 교집합 B가 몇 명이야? 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분명히 A와 B를 더한다면 35에서 29를 빼면 되네. 얼마야? 얼마? 6명이라는 걸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6명이에요. 그러면 A가 18명인데 여기가 6명이니까 여기는 12명. 됐어요? 여기는 11명이 되겠지. 17명이니까. 됐냐? 그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여기 6명은 어떤 애들이야? A, B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러면 여기 12명, 얘는 뭐야? 얘는 축구공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축구공만 가지고 있는 애들. 됐어? 그 다음, 여기 11명은 어떤 애들이야?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해하세요? 됐어?
지금까지 한 내용 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뭐를 갖다 얘기를 해줄 거냐면, 집합이 3개일 때, 집합이 3개일 때는, 물론 이제 책에는, 물론 이건 이렇게 나오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교집합 B, A B 교집합 C, C 교집합 A 플러스 A, B, C 교집합. 이렇게 나와, 공식으로. 알았냐? 외우기 너무 힘들지? 이렇게 하세요. 자, 3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더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알았지? 한 번씩 더하고, 한 번씩 겹치는 건 빼주고, 모두 겹치는 걸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세요. 이걸 갖다 괜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마.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캡 B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떠올라요. 이게 연상이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씩 더하고, 한 번씩 겹치는 건 어떡하고? 빼주고, 모두 겹치는 걸 한 번 어떡한다? 더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걸 갖다 해보고 싶으면 집합. 자, 이렇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얘를 증명해보면 A, B, C라고 놓고 되냐? 여기다 각각 번호를 주세요. 1, 2, 뭐 그냥 내 맘이야. 3, 4, 5, 6, 7.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7까지 더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7까지. 됐어요? 그러면 A에서 1, 2, 3, 4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해. 이렇게 더해봤어. 됐어. 그랬더니 2가 몇 번 더해져? 2번. 그죠? 4도. 2번. 6도. 2번 더해졌지. 그지? 그래서 한 번씩 빼. 얘는 몇 번 더해졌어, 지금 얘가? 얘는. 몇 번 더해졌어? 3번 더해졌지. 그지? 그래서 얘를 한 번 빼. 얘를 한 번 빼. 얘를 한 번 빼. 얘를 한 번 빼. 그럼 이제 한 번씩만 남았잖아. 2하고 4하고 6은. 됐어요? 3이 3번 다 빠져버렸지. 그래서 3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3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야. 이해가 됐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집합의 연산이야. 자, 그러면